이제 어제 JTBC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네요. 올림픽이 여러분들 바로 전에 국가대표 제외 규정을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이사에서 통과시켰네요. 그래서 이 제목을 올림픽 코앞에 두고 벌어진 일, 이제야 이해되는 안세영 발언.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폭탄 발언을 했는데 이 국민들은 대부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협회가 어떤 규정을 바꿨는지.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배드민턴 협회의 지시나 명령을 잘 따르지 않고 그러면은 선수 자격까지 박탈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JTBC가 이제 특종을 한 겁니다. 다른 신문들은 뭐 아주 작게 다뤘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재량권을 남용할 수밖에 없는 지도자와 본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면 국가대표 자격정지 6개월 미만에 처한다.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자격정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자격정지 1년 이상, 그리고 심한 경우는 선수 자격도 박탈할 수 있는 지도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본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이제 통과시켰는데, 물론 배드민턴 협회 측에서는 특정 선수를 겨냥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안세영 선수 외에 좀 기량이 뛰어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을 그냥 묶어놓기 위한, 제어하기 위한 조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도자와 본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면 자격정지 6개월, 이런 게 너무나 큰 재량권이지 않습니까? 의사 면허 박탈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선수가 경기에서 올린 점수를 가지고 국가대표를 선택을 해야 되지, 무슨 평가위원들이 100점 가운데 30점까지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은 평가위원들이 다 사바사바 해가지고 여러분들 짜면은 그냥 경기에서는 기량이 우수한 선수를 얼마든지 여러분들 탈락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평가 경기 결과 70%와 평가위원 평가 점수 30%를 반영하였습니다. 재량권을 30% 가진 겁니다. 기존의 10%에서 10%도 원래는 10%가 넘었는데 무슨 사건이 있어 가지고, 비슷한 사건입니다. 10%를 이러면 줄였다가 이제 이번 올림픽 전에 또 30%가 올린 겁니다. 그 뭐 여러 개 뻔하지 않습니까? 대학 출신들끼리 다 밀어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아마 지역 계파가 있을 것이고, 대학 계파가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친소관계가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이런 평가 점수를 30% 정도 임의로 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걸 완전히 깨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2000년에 히딩크가 이걸 완전히 깨버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지역연고, 대학연고 이런 걸 다 깨버린 거지 않습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이 나라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배드민턴만 그렇겠습니까? 유도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다 이 모양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그냥 이 나라의 문화적 유전자라는 것은 그냥 지울 수가 없구나. 왁스를 써가지고 락스를 써가지고 여러분들 닦아도 지워지기가 어렵구나. 이게 지금 기성세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 결과 점수는 90%에서 70%로 낮추고 평가위원 점수는 10% 30% 올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거듭 당부하고 싶은 거는, 안세영 후보의 공식적인 발언이 좀 과했다, 올림픽 중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안세영 선수가 어디 출신이다 뭐 이런 것은 다 지역적인 문제니까 제쳐두고 지금 협회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보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다 거론하시고 여러분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세영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데 뭐 당신이 왜 옹호하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불행하게도 정념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은 좋아하지 않는 일만 이야기만 좋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은 아니 선수를 선발하는데 평가위원들이 들어가가 여러분들 인성 테스트 하는 건 아닌데 점수를 왜 주냐 이야기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래서 JTBC가 이제 9일 날 보도를 했는데 올해 초 이사회 회의록을 협회가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징계 규정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신설된 조항은 선수가 지도자와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정당한 지시도 뭡니까 무엇이든 정당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길동이 정상하고 이러면 춘향이가 정당한 거하고 여러분들 다를 때 그럼 누가 정당화를 결정하냐 협회가 다 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런 제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이 한국 사회 이번에 해결 저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냐 선거 덮었죠. 의과대학 여러분들 전공의하고 의대생들 다 덮죠. 똑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사건이 별도 사건이 아니고 그냥 한국 사회에서 늘 일어나는 사건인 겁니다. 지금 저런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전공이 다루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협회 지시에 2차례 불응하면 국가대표 자격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정지하고 3차례 불응하면 영구 박탈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2025년부터 적용되고 한쪽에서는 이것을 두고 최근 협회와 마찰을 빚은 안세영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기성세대가 하고 있는 일인 겁니다. 의료사 때에서 보건복지부의 조경 장관과 박민수 차관과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가 하는 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거의 동전의 양면관계입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기량을 발휘하고 여러분들 날개를 펼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기성세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밑에 들어가서 이제 의견을 보니까 옛날에 2021년에 정경은 선수가 배드민턴 선수입니다. 국민청원을 했을 때 심사위원 점수가 50%였습니다. 그러니까 50%를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더라도 협회에 잘못 보이면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인 겁니다. 끼리끼리 다 헤쳐먹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들어가 가지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부슬기라고 먹으려면은 부정의함이란 불합리함에 입을 다 다물어야 되는 겁니다. 국민청원 때문에 10%를 내렸다가 이번에 30%를 다시 슬쩍 올린 겁니다. 야 이거는 진짜 양아치 집단이네요. 니들 예술 점수 주냐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의 노비 문서 수준입니다. 27세까지 국가대표해야 FA 된다는데 나가서 이제 자유계약 선수로 저러면 노비로 부려먹다 협찬도 빼먹다 나이가 들면 버리고 그다음에 새로 신참 노비를 새로 채용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건 선을 넘도 진짜 엄청 세게 넘어버린 겁니다. 전공이 데려다 부려먹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공이 부려먹는 거 똑같은 겁니다. 선수 생명이 27세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체력 한계가 금시에 올 겁니다. 실컷 버리면은 또 다음 선수 이름 싱싱한 젊은 선수 오면 또 부려먹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냥 기성세대 많은 사람들처럼 입 다물고 그냥 좋은 게 좋다 여론 보고 아이고 그냥 안세영 선수를 까는 쪽에 서야겠다 이렇게 하면 서겠지만 내가 맨정신으로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기성세대들이 하는 꼬라진 겁니다. 안세영 선수의 발언이 투박하고 이런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고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부려먹는 겁니다. 이렇게 부려먹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 임원이 이제 이런 게 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현상을 볼 때 그 현상을 다각도로 보게 되면은 배드민턴 협회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유튜브에 비해서 공병호가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은 젊은 날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까발기가 진실을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이해도 없는 겁니다. 배드민턴 임원이 40명이야 되는 겁니다. 임원 가운데 기부금을 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전부가 뭡니까 협회 숟가락을 아마 문체부에서 보조금이 많이 지불이 될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대한민국 태권도 협회 기부금 수입이 제로고 그다음에 대한 배드민턴 협회가 제로입니다. 임원은 40명이고 임원 중에 치과의사도 여러분들 2명이 있고 무슨 수산업자도 있고 형님 아우 그렇게 해서 뭐 임원 좋겠죠. 한국 사람들 타이틀을 좋아하니까 자립도는 46.73%로 가장 낮습니다. 그 이야기는 세금이 나머지를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을.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이 왜 메달을 그동안 못 건지나 늘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배드민턴 협회처럼 기부금이 없네요. 단지 한국 감독이 외국에 가서 태권도 감독을 한다는 이유로 메달을 모조리 빼앗긴다면 양궁도 마찬가지야 될 텐데 태권도도 심하다 생각했습니다. 무엇인가 여기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잘생긴 이용대 선수가 왜 조용한가 했더니 협회의 나 몰라라 행정이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들 발뺌하기 바쁜 영감들이 무슨 자리 보전을 하느라 저 모양이 한심합니다. 제발 정년을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감탱이들이 자리 보전한 자리로 국가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임원이랍시고 설마 법인카드 들고 다니는 것은 아니리라 믿고 싶지만 치과의사 3명이 선수들 임플란트 하려고 이사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전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젊고 어린 선수들 젊은이들에게 못된 늙은이 소리를 듣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 앞길을 최소한 막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제 눈에 비친 지금 대한민국의 기성세대들 특히 1960년대 전후 세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의 앞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이름들 삶의 기반 자체를 파괴하는 데 열렬정성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배드민턴 협회에서 그대로 관찰이 되는 겁니다. 어제 소개해드렸지만 여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강석하 원장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 외에 강석하 원장 의료 분야의 조예가 깊은 이런 분입니다. 이분은 팬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 배드민턴 협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를 그냥 단편적인 사례만 보게 되면 임원이 40명이다. 기부금이 한 명도 없다. 무슨 일인지 치과의사가 3명이나 된다. 수산업자도 들어있다. 그리고 토지지 회장을 보니까 여러분들 대한 배드민턴 협회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들 굵직굵직한 대회는 전부 다 호남에서 하는 겁니다. 2019년에는 인천공항옆에서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대회를 직접 관람도 해서 좋았는데 2021년은 여수로 예정됐다 코로나 취소되고
2022년에는 순천에서 개최하고 2023년에는 여수에서 개최하고 2024년은 목포에서 개최하고 중계 화면 보면 관객이 적어서 민망한 지경입니다. 2023년에는 한국에서 개최했는데 전주에서 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1번, 전남에서 지금 3번 개최하는 겁니다. 남이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배드민턴을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수도권에 하든지 아니면 이러면 돌아가면서 하든지 어떻게 전부 다 호남에서 뭡니까 4, 5년 줄창 뭐죠 국제 배드민턴 대회를 다 할 수 있냐. 이게 뭘 이야기하냐. 배드민턴 협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단면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안세영 선수의 이런 폭탄 발언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하게 여러분들 신뢰를 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 앞날을 막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느 아버지 어머니가 젊은 사람들 자기 자식 앞날을 막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기성세대들이 젊은 사람들 앞날을 뭡니까 목숨 걸고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세영 사건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협회 측은 언론의 네트워크도 있고 하니까 두루두루 해가 이러면 다 덮겠죠. 대한체육회도 마찬가지고 다 덮는 겁니다. 선거 공정성을 다 덮었던 것처럼 전공의하고 여러분들 의대생들이 저렇게 아우성을 치도 다 덮는 것처럼 안세영 후보를 완전히 아웃시키겠죠.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래서 너희들 대 들면 이렇게 돼 이렇게 하나 하겠습니까? 완전히 조선입니다. 나는 안세영 선수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한 민족의 그런 문화적 유전자라는 것은 이렇게 질길까 어떻게 이렇게 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가 뭐 급성장하거나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좌파라고 하는데 우파라고 하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문제를 봐라 이야기 내 이야기는. 어떻게 한국 사람들 사람만 보면 뭡니까 저 사람이 호남 사람이다 저 사람이 무슨 경상도 사람이다 저 사람이 좌파다 저 사람이 우파다 저 사람이 윤빠다 저 사람이 개딸이다 저 사람이 뭡니까 한빠다 이렇게만 보냐 이야기예요. 사실과 진실을 보려고 하는 눈이 그렇게들 없냐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한심합니까? 아니 공 박사님 좌파입니까? 공 박사님 우파입니까? 공 박사님 경상도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예요. 논평하면서 가끔 내가 한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다 대학 교육들 받고 나왔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뭡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반듯하게 못하냐 이야기입니다. 아니 22살인 여러분들 안세영 선수가 좌파면 여러분들 얼마나 좌파할 겁니까? 에라이 인간들아. 그리고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걸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외모라든지 그 사람의 출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삼가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들이 있더라도 그런 말이 있더라도 교양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그런 말들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안으로 삼켜야 될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쁜이 님도 뭐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좌파란 이야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약간 너무 그런 건 아니다는 생각이죠.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분위기 일신해 가지고 이 얼음값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얼음값을. 참 배드민턴 협회장이나 뭐 이런 분들은 나이가 좀 들었을 거 아니야. 한 50대 60대 이럴 거 아닙니까? 선수가 지금 20대잖아요.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이게 2월 달에 나온 배드민턴 협회 회의록이지 않습니까? 아주 명시가 잘 돼 있네요. 보면은 지도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본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 국가대표 제외 규정 신설은 제가 봐도 야 이거 어떻게 이런 걸 만드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이상, 생명줄을 끊는 거지 않습니까?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1년이 절대 충성하라는 거 아닙니까? 절대 충성해라. 입 닥치고 협회에 절대 충성해라.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들 입 닥치고 국가에서 매년 2,000명 총 1만 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려 했으니까 입 딱 다물고 진로 유지 명령 내렸으니까 진로 유지하고 사표 수리 금지 명령 내렸으니까 이러면서 즉시 돌아오고 그렇게 엇박질렀지 않습니까? 눈이 시퍼렇게 가지고 이런 박민수 차관 초기에 협박할 때 이런 그 눈빛 보시기 바랍니다. 형형한 눈빛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박민수 차관의 형형한 눈빛을 보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라 사람들은 완장만 채워주면은 조금만 자리가 있으면은 아니 협회 여러분들 임원이나 협회장한 게 무슨 대단한 감투라고 조금만 여러분들 감투가 쓰게 되면은 그냥 전부 다 뭡니까 그냥 완전히 헷가닥 해가지고 밑에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야단이냐 이야기.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냐 이야기입니다. 보시면은 배드민턴 협회와 관련해서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JTBC입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파리올림픽을 불과 5달 앞두고 협회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시키는 규정을 새로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회 눈밖에 난 선수를 잘라낼 수 있는 규정이 될 수 있는 건데 배드민턴 업계에서는 사실상 안세영 찍어내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눈 크게 뜨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국가대표 훈련 관리 지침을 위반한 자, 대한체육회 훈련 수칙을 위반한 자, 뭐 이거는 뭐 이해가 되죠. 본인이 내규가 있을 테니까. 3일 이상 훈련에 무단 불참한 자, 뭐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거는 이거는 너무나 의도가 명백한 그런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뭐 이 영상을 못 봤지만 이게 이제 아마 8월 5일 날 폭탄 발언이 나왔던 그런 상황 같은데 대표팀을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게 되는 것 선수에게 좀 야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노예처럼 그냥 깍 협회 이름들 절대 복종해야 이런 올림픽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선수의 어떤 자격도 박탈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의 여러분들 그런 현상을 개인의 발견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주의 색채가 굉장히 강한 명령이나 지시를 남발하는 사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량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이제 전직 배드민턴계 인사가 안세영 선수를 겨냥한 규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뭐 다 그렇게 보이는데 세상에 대한 뭐 이해를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제가 JTBC뿐만 아니고 어제 나갔던 여러분들 방송에 안세영 선수 관련된 그런 의견들을 꼼꼼히 봤는데 그중에 여러분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른들이 좀 어른값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뭐 나름대로 생각이 좀 다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안세영 선수가 조금 올림픽을 마치고 그렇게 발언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좀 실수라고 치더라도 어른들이 참 값을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한 젊은 분이 추잡한 어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공의를 부려먹는 거나 기량이 뛰어난 20대 젊은 선수들을 부려먹는 거나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는 이야기죠. 이 두 사건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한 것하고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선수에 대한 것이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배드민턴 협회가 소수의 손에 좌지우지되고 있었구나. 양궁협회처럼 공정하게 선수 선발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국민 세금으로 종놈을 키워서 종놈 말 잘 듣는 노예를 선발한 시스템이었구나.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 데가 얼마나 많겠냐 이야기죠. 단체들, 협회들, 그다음에 무슨 공기업들 이런 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사기업을 이렇게 하면 망하겠죠. 뭐뭐처럼 뭐뭐도 차이가 없었구나. 배드민턴 협회까지 이렇구나. 참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왜 출산율이 낮은지 알겠습니다. 아이를 낳는 게 노예를 생산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공정한 시스템이 되어야 국민이 도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학연, 지연 등 연줄이 없으면 실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의학 전문대학원 여러분들 입학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런 연줄이 다 작용을 했는지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회로 가서 안 되는 거죠.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제도는 투명하게 운영돼야 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협회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국위선양으로 국민의 자존감을 더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부정과 부패로 공정을 해친다면 결과는 그들만의 리그이고 이에 소외된 사람들의 통한을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그런 국가 사회 시스템에 살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노예가 되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과정이 투명해야 결과에 더 큰 기쁨을 누릴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분의 이야기에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뭐 다른 뜻은 없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저런 정신 나간 구태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완장만 차면 칼자루만 치면 왜들 저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 문화적 유전자라는 겁니다. 완장만 차면은 조금만 완장만 차면 뭡니까 그냥 휘두르는 겁니다. 이래서 아저씨들은 다 빠져나가고 안세영 선수만 이상한 애를 만들어 찍소리 못하게 찍어 누를 게 뻔한 결말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 해결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거대한 담합 사회이기 때문에 그 담합 사회가 결국 한 선수를 희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그걸 본때로 삼아가 다른 젊은 애들은 입 다물으라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게 결론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결론 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나라가 점점 침체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기량이 뛰어난 사람들은 우뚝 솟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칼자루만 치면 전부가 다 이렇게 휘두르는 겁니다. 선수를 보호하지 않고선 자기들끼리 사요사욕이 먼저였네요. 그러니까 나이값 못하니까 욕을 먹지 않습니까.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알뜰살뜰 다 해먹는 겁니다. 자기들 세례. 이건 뭐 스포츠 분야뿐만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본질의 끝은 권력용 그리고 갑질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마 안세영 선수를 제거할 겁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하겠죠. 기회를 안 주면 제거가 되니까. 그렇게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뛰어나지만 개성 있고 자기주장 강한 선수는 국가대표를 시켜주지 않겠다는 뜻이네요. 이 나라의 미래가 엿보입니다. 뭐 틀린 표현이 아닌 겁니다. 젊은 아이를 하나 두고 할배들이 쭉 짜고 달려들어서 매장시키려고 하네. 못나고 쪼잔한 할배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최소한 저는 못난 할배들이 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정말 쪼잔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안세영 선수, 여기선 선수 생활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금메달 땄으니까 당신 할 만큼 했습니다. 22살이니까 나이도 있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카타르로 미국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를 기화해서 선수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귀화한다고 선하면 다른 나라에서 두 발 벌려 아마 환영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라, 이런 이야기는 잘 안 나오고 가끔가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안세영 선수가 22살인데 선수 생활 몇 년이나 하겠습니까? 그 생활을 전부 다 협회 여러분들 잡혀가 살라는 겁니다. 그래 안 하면은 국가대표 시켜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안세영 선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수 생명이 아주 짧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번 말씀드렸죠. 한국은 굉장히 억누르는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술을 먹으면 진탕처럼 마셔가지고 인사불성일증 술을 마시는 것이 평소에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사람을 억누르는 스타일이니까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여기 간달프님처럼 안 선수 말이 다 옳다고 해도 그 시간 그 장소였나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하게 좀 실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난리 부르스를 했구먼요. 어린애가 7년을 버틴 게 너무나 대단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밥줄을 끊어버리겠다는 협박이네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중간에 그렇게 여러분들 자기 발언이 그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걸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올림픽 중간에 그런 여러분 기자회견한 것은 잘못한 거다 이야기죠. 그러나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그냥 밥줄 끊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사건을 보면은 정말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협회 말을 듣지 않으면 선수 생명을 끊는다는 말을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실행 가능한 상황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직 어린 운동밖에 모르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정부에서 단 한마디도 안 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다 끼리끼리 뭡니까? 대한체육회 회장이 말을 했으니까 가이드라인을 다 준 거 아닙니까? 다 덮을 겁니다.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 그걸 까발겨 가지고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전공의 문제가 그렇고 선거 문제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동일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분리된 사건이 아니고. 저런 협회들에 속한 수많은 회원들의 표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은 층이 점점 줄어들고 노인층만 점점 늘어가는 노령화 시대에 젊은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어린 선수가 서투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할 얘기를 한 건 맞습니다. 이 시점에 서투르지 않은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은 문제 제기를 한 어린 선수의 의견을 잘 듣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해결 방안을 안 찾을 겁니다. 다 덮을 겁니다.
이 사회가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사회가 이 문제를 공론화해 가지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이러면 아우성을 치고 의대 교수들 아우성을 치게 되면은 그걸 공론화해 가지고 해결을 안 한다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져가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 그걸 공론화해서 해결할 생각을 전혀 없는 겁니다. 해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전부 다 각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게 이 나라인 겁니다. 그걸 내가 여러분들 안세영 선수를 너무나 딱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면 한 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세영 선수 외국 나가라. 젊은이의 재능이 너무 아깝고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다. 한국의 체육단체 안 바뀐다. 정치권하고 긴밀히 연결된 무시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 안 바뀝니다. 대한민국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은폐할 겁니다. 그리고 안세영이 완전히 또라이로 만들겠죠. 가는 길이 훤한 겁니다. 저보다 더 정확하게 보시네요. 예. 젊은이 너무 재능이 너무 아깝고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다. 한국의 체육단체 안 바뀐다. 한국 사회가 안 바뀌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의 체육단체도 한국 사회니까 전부가 다 덮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안들 안세영 선수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전부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 까발겨 가지고 대책 나온 게 있습니까? 전부 다 덮지 않습니까? 전부 다 덮어 가지고 뭡니까? 그냥 꿍시렁꿍시렁해서 없는 일로 그냥 다 치부하는 겁니다. 어른값들 하는 게 사람들이 어른이 너무 드문 겁니다. 여기 광복절이 코앞인데 이종찬 하는 짓거리. 아니 대한민국이 당연히 건국이 뭡니까? 1948년이 됐지. 그전에 어떻게 건국이 됐습니까? 국토도 없고. 다 여러분들 자기 이익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노년에 그렇게 집요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생사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도 그럴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이종찬 씨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갈 날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집착을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생각은 못 하겠죠. 이제 안세영 씨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리고 이제 나오잖아요. 단체 생활이 부적격한 자 이런 게 나오죠. 단체 생활이 부적격한 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성격이 단체 생활에 부적격한 이점이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단체 생활이 단순 동료애가 아닌 쌍팔년 군대식의 부조리 수직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재량권을 무한 재량권을 해표가 지는 겁니다. 비열합니다. 꼭 한 선수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모호하고 또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그렇다 헌법 소원한다가 이러면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할 가능성도 뭐 그렇게 모르죠. 가봐야 되니까. 안세영 선수가 찾던 어른이 배드민턴 협회는 없습니다. 협회장 답변하는 것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린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제가 이상한 거다. 이런 식의 대처하는 집단 중에 잘못이 없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 기준에 말을 안 들으면 쟤는 이상한 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도 이런 잘못한 게 없다. 쟤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문제지 우리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배드민턴 협회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한 거지 우리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이야기죠. 선관위원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관위 사무총장인가 하도 이제 오래 안 했으니까 이름이 까딱까딱 하네요. 쟤들이 이름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사전선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나라가 된 겁니다. 이번에 안세영 씨 처리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가다 이런 언론들 왁왁거리지 않으면 듣고 안세영 씨는 완전히 쫑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이 나라의 문제 해결 방식인 겁니다. 완전히 손을 보겠죠. 그러니까 안세영 씨가 택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떠나는 겁니다. 다른 거 없는 거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좋은데 선수 생명 얼마 안 나는데 이러면 끝까지만 보복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집요하니까. 우리나라는 잘하는 선수를 선발한 게 아니라 협회 노예를 대표 선수로 선발하는군요. 이러니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금메달보다 협회 노예를 부릴 수 있는 선수 선발하고 지원금 받아서 흥청망청 쓰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정치인들도 여야를 불문하고 정권 잡으면 다 똑같이 독재하니까 사회가 다 닮아가는 겁니다. 정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닮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세대별 가치관이란 차이가 있는 것인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50대 60대 남성들이 주류인 단체 분위기는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집단과 민족에 대한 소송감이 대단한 그 세대들 튀는 건 용납 못하고 그냥 눌려버리는 본능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그냥 모난 돌이 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사회가 이상하게 요즘에 미국에서 유행하는 용어인 위어드란 용어입니까? 기이하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잘되기 힘듭니다. 잘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이나 의대생들도 이런 잘 챙겨가지고 본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데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 나라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오늘 조면 데스 문제처럼 만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 기량이 뛰어난 선수가 앞으로 당하게 될 고초를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이 진짜 짠한 겁니다. 내 아들 딸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저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이 사회에서 고초를 겪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어제 여러분들 방송이 나가고 한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남긴 겁니다. 의로운 농단으로 인해 거짓말하는 어른이 너무 많다고 느꼈는데 안세영 선수가 입장문에서 정확히 어른이라는 워딩을 사용해서 제가 솔직히 놀랐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저는 공병호라는 어른을 알게 되어 다행이기도 합니다. 어른의 부재를 느끼던 전 어른을 알게 됐어. 뭐 제가 자랑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어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솔직하게 올해 64입니다. 윤 대통령하고 동갑내기니까 학번으로는 79학번이고 생년으로 보게 되면 1960년생입니다. 64세니까 지금은 수명이 기니까 90도 되고 더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 앞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끔 저는 시간이 있을 때 남은 세월이 얼마일까 이런 게 가끔 세어보기도 합니다. 사람 앞날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거죠. 얼마나 더 누리고 갈 겁니까? 얼마나 더 가오 잡고 갈 겁니까? 얼마나 더 폼 잡고 갈 겁니까? 얼마나 이름들 더 써야 됩니까? 얼마나 이름들 더 뭡니까? 완장을 차야 되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 이름들 어른들 하고 있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름들 완장을 오래 찾고 싶어가 더 높이 출시하고 싶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전부 사회가 갖고 있는 불합리와 부조리와 부정의를 다 이름 덮는데 매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공의를 노예처럼 이름 부려먹고 그 전공의를 협박하더라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1년에 2,000명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고 총 10,000명을 증가시킨 것이 전부가 다 사기고 이런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걸 이런 젊은 아이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게 진짜니까 이거 받아들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라이 인간들아.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안세영 선수가 이름 그렇게 외쳤을 때 얼마나 본인이 두려웠겠습니까? 본인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안세영 선수 보고 이러면 싸가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22살에 그 큰 권력인 여러분들 회피하고 이런 맞서 가지고 한 말을 했는데 태도가 불순하다. 그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른들이 그 잘난 어른들이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보라 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표준이란 겁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하고 있는 꼬라지란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도 이런들 판사들 선관위 출신들 서울법정 전부가 다 덮는 겁니다. 나라가 이러면 성하겠습니까? 나라 성하기 힘듭니다.
나라가 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시퍼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상으로 이런 변한 거지 않습니까? 불의에 한가하지 않고 모든 불법을 다 합법하고 이런 깔아뭉개는데 대통령 말이 어떻게 이런 먹히겠습니까? 먹힐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 겁니다. 요즘은 나라 자체도 부끄러운 겁니다. 솔직하게. 어쩌면 뭡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불의를 뭡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무감각해지느냐 양이죠. 어마어마하게 불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감각해져 버린 겁니다. 오로지 돈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오늘 결국은 지금 이 사태를 안세영 선수의 말투나 안세영 선수 발언에 여러분들 나온 타이밍이나 장소나 이런 문제를 꼬집을 수가 있지만 제가 안세영 선수의 발언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 사회가 지금 담합 사회인 겁니다. 당고 사회, 콜루전 사회, 카르텔 사회인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모난 정의되지 않게 해서 이런들 전부가 다 그냥 침묵을 하는 겁니다.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부정에 대해서 침묵하고 불법에 대해서 침묵하고 전부가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진짜 완장찬 꼰대 사회인 겁니다. 담합 침묵 꼰대인 겁니다.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그냥 죽은 듯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밖에 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조용하게 모두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번에 JTBC의 이런 이 방송에 대해서 의견을 남기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 보시죠. 이런 사건에서 나이 어리고 경험이 적은 안세영이 노회한 배드민턴 협회 인사들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제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은 언론들이 조명하니까 여러분들 주춤주춤 하겠지만 그간 드러난 내용들과 저 규약 등으로 미뤄볼 때 안세영의 분노는 좀 더 구조적인 왜곡과 불합리에 대한 것 같은데 협회 측은 의사를 파견해 줬다. 운동화에 대한 불만이 등 단편적 문제에 대한 이기적 불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언론하고 굉장히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완전히 안세영 선수를 뭡니까 바보 천치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옳은 일을 하더라도 전부가 뭡니까 단합을 해 가지고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뭡니까 공격을 해 가지고 상대방을 묵사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운동화 뭐 우리가 줬다. 뭐 비즈니스 뭐 했다. 한의사 파견해 줬다.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또 대부분 그게 놀아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뭡니까 안세영이 저게 출신지가 어디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나는 이게 보면은 그냥 후기 조선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시죠. 안세영의 주장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사회의 관심과 협회적 주장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데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세영은 혼자고 그쪽은 뭡니까 협회인데 그래서 개인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이.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안세영 혼자서 대응하다 보면 자칫 실수의 본질을 벗어난 방향으로 대치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동원하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러면 그냥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사가 30명이나 되는데 치과 의사 3명과 수산업자가 왜 이사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장이 동호회 출신이라 대한민국 배드민턴 협회를 동호회 수준으로 알고 있었나 봅니다. 뭐 형님 아우해서 이러면 한 자리씩 줬겠죠. 저런 사람들 지시를 어기면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하겠다고 합니다. 모두 침묵하고 있는 선배들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냥 보다가 떡 생기면 떡이나 먹지 내가 왜 나서냐 이야기죠. 한국 사회가 좀비 사회가 된 겁니다. 모든 첨예한 여러분들 한국인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을 다들 침묵하는 겁니다. 입 꾹 다문 겁니다. 나는 절대 뭡니까? 비용 치르지 않겠다. 그래서 선거가 넘어가고 의료제도가 다 넘어가고 전부가 다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 사회가 돼가 뭡니까? 사회주의 실험을 완전히 완벽하게 여러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골로 가겠죠.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선수들도 모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낯선 겁니다. 처음 말을 꺼내기는 힘들어도 안세영이 총대를 맸다면 같이 나서줘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냥 순응합니까? 여러분들 선거도 다 순응했지 않습니까? 민경욱이 나서라 싸워라. 응? 그리고 여러분 그다음에 다 뭡니까?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미 결판 난 겁니다. 안세영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게 해달라는 거겠지. 대한체육협회장 인터뷰를 봤습니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위에서부터 다 썩은 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임원으로 있는 곳이 우리 선수들이 이만큼 성과를 낸 거 정말 박수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수연 선수 안세영이 혼자 힘으로 금메달 땄다고 말 안 했습니다. 후배가 저런 협회를 대상으로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용기 내서 해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세영이 협회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온 거라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가 불의가 판을 치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이걸 해결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신설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규정을 바꿀 수 있다면 선수들에게 불합리한 조항도 어렵지 않게 바꿀 수 있겠네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분노를 원동력 삼아 금메달을 따낸 안세영 선수를 응원합니다. 어른들아 왜 그러느냐. 적당히 하고 그냥 품에 안고 넘어가라. 이제 23살이 22살인데 또 이용대 선수 치부하려고 그러냐. 어지간하고 넘어가라. 기필코 죽이려고 하겠죠. 다음에 이런 선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본때를 보여가지고 완전히 매장을 시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른들아 좀 묻고 넘어가라. 그런데 그 어른들이 쫌팽이들이 많으니까 죽이려고 안 하겠습니까? 언론들 동원해 가지고 이제 별걸 다 끄집어내겠죠. 협회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세계 1등의 스폰서는 협회를 통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고 27세까지는 협회에 붙잡혀 있어야 되고 도대체 이런 노예 계약이 어딨냐. 협회가 빨대를 꼽은 노예를 뽑는 것 같다. 이런 데서 금메달이 나올 수 있다는 기적이다 기적. 도대체 이런 협회가 어디 있냐. 이심 가등한 꼰대들만 바글바글하다. 꼰대들인 겁니다. 끝까지 해먹는 겁니다. 전공의들 저는 부려먹는 거하고 똑같이. 소망이 절망인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나도 50대 후반을 향해 가지만 기득권 꼰대들의 저 편협하고 이기적인 사고가 얼마나 역겨운지 에라이 속물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똥구덩이인 겁니다. 자, 보시죠. 결국 위에서 권력으로 해쳐먹은 사람들이 다 한통속이라 협회 사람들을 절대로 안 자를 겁니다. 선수가 잘리죠. 이미 한국은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 어려운 과제를 다 넘기고 가는 겁니다. 당대 다 해먹는 겁니다. 지금 세대들이. 맨정신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참 인간이란 생각이 안 들 때가 많죠. 전부 다 해먹는 겁니다. 그래 선거를 무너뜨리고 의료를 무너뜨리고 이런 건 약과입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한국 사회 구석구석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더 빼먹을까. 딴 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골로 가든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안세영 선수가 그냥 떠나는 게 좋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세영 선수 협회는 절대 안 변합니다. 이전 국가대표들 사례를 보더라도
절대 안 바뀔 겁니다. 마음 편하게 국가대표 은퇴하고 국제대회는 아니라도 다른 나라 실업팀으로 뛰면서 돈이나 왕창 버시기 바랍니다. 중국, 말레이, 인도, 영국 등 두 손 들며 환영할 겁니다. 세계 1위 독보적 존재임의 자국 배드민턴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특히나 중국과 인도는 선수들 대우가 상당히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케어하기 힘들겠지만 국가대표는 이제 손 놓고 국내도 연고 두지 말고 본인을 위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이분 이야기가 뭡니까? 안 변한다는 겁니다. 이분 매너는 그리고 좀 잘 나간 사람 절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손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사례가 이런 스포츠에서 많았지 않습니까? 유도 업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테니스 업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사람이 뜰 때 잘라낸 게 배드민턴은 숱했고 해피 안 바뀝니다. 한국이 바뀌지 않습니다. 피겨스케이트도 마찬가지고 안현수 선수였죠. 안 바뀝니다. 한번 눈앞에 나면은 그냥 손 보는 거죠. 앵부리를 잡아두고 최대한 뽑아먹자는 구상이네요. 국가대표가 포로 소용수급입니다. 뭐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젖어가지고 이게 문제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여러분들 빼먹고 사는 거다. 왜 조선 사람들이 숟가락 얹는 걸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냥 숟가락 얹어서 먹고 사는 거를. 숟가락 얹는 것이 아주 버릇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김재엽 선수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 유도협회 비리에 대해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수십 년 지나도 바뀌는 것이 없는 우리나라 체육계입니다. 체육계뿐만 아닌 겁니다. 협회란 것은 오로지 선수들을 위한 존재해야 되는 단체입니다. 선수들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들어줘야 되는 단체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죠. 선수들 틀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말할 기회를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이런 미국에서 체조 선수들을 메디컬 닥터가 여러분들 좀 함부로 대해 가지고 아마 수십 년 징역형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사회도 문제가 있지만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이게. 실력보다 지인과 인맥 꼰대가 우선인 아저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배드민턴 협회들은 MZ세대를 아직도 몰라. 큰 코 다쳐봐야지. 큰 코 다치지 않을 겁니다. 다 언론들도 자기 편이 될 수 있으니까. 참 마음이 좀 아픈 거죠.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보수와 진보, 자유주의자와 공산주의의 갈라섬이 아닙니다. 오늘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정의, 올바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보수라고 아니 진보라고 할지라도 내 판단 기준은 우리의 판단 기준은 정의, justice, 올바름이어야 됩니다. 내 주관적 기준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회의 보통 기준입니다. 50이 넘어 굳어져가는 고집의 기준이 아니라 변하는 세대별 상황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 진실의 바탕을 둔 정의가 필요합니다. 협회가 10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가 자기 반성이었으면 무더운 더위도 시원한 가람바람이 되었을 겁니다. 절대 반성 안 하죠. 반성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의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와더라도 박민수 차관이 절대 여러분 사과 안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우기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협회가 사과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끝까지 우기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안세영 선수를 제거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어디서 비롯되느냐. 오늘 이분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 사물이란 현상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사실과 정의, 올바름이 돼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 편이면 사실이고 남 편이면 뭡니까? 사실이 아닌 겁니다. 우리 편이면 정의고 남 편이면 부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혼탁한 겁니다. 박민수가 이야기하면 그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이야기하면 부정의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엉터리 이야기해도 그게 정의인 겁니다. 예? 내가 완장 찼으니까 정의인 겁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여러분들 완장 찼으니까 그게 정의인 겁니다. 안세영이는 뭡니까? 완장을 안 찼으니까 그게 부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조선이었던 겁니다.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바뀔 가능성도 별로 안 보이고 그런 겁니다. 지나치게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냉정하게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지금 한국 사회라는 것은 정의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는 겁니다. 절대 정의가 있는데 절대 정의가 어디 있노? 우리 편이면 정의고 우리 편이면 다 정의야. 그다음 내가 이런 완장 찼으면 다 정의인 거지. 내가 2,000명을 늘리라고 했으면 그게 정의지 무슨 말이 많은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냥 뇌를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정의가 없는 겁니다. 권력 잡으면 정의고 강자가 되면 정의고 완장 차면 정의고 우리 편이면 정의인 거지 세상에 정의가 어딨냐 사실이 어딨냐 이야기죠. 다 만들면 되는 거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장을 넘어 가지고는 어마어마하게 취약한 거죠. 그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이 어른으로 참 오늘 어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나이가 든다면 뭐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진정한 어른 오늘 여러분들 나왔다시피 이런 이야기가 안세영 선수 건을 보고 이 진철이란 분이 야 어른들이 어떻게 추잡하냐 어른값 좀 해라 이런 이야기를 젊은 분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정의란 부분을 이야기하고 의료 농단으로 인해 거짓말하는 어른이 너무 많다고 느꼈습니다. 진짜 많죠. 거짓말하는 어른. 안세영 선수가 입장문에서 정확히 어른이란 워딩을 사용해서 놀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조금 민감한 주제인 안세영 선수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이제 의견이 좀 다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게임이 진행 중에 그런 발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저 역시도 이 올림픽 게임을 마치고 이제 제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22살의 젊은이고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들 복받친 게 있으면 저렇게 했겠나 생각이 들죠. 그러나 지금 그거를 가지고 이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이 문제를 보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나 그다음에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의료 사태 문제나 안세영 선수의 발언 문제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다 거의 동일한 문제인 거죠. 박민수 차관이나 조기용 장관이 주도해 가지고 연 2,000명 총 10,000명을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킨다는 것 자체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었고 과학적인 논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 지금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기성세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960년생이 윤 대통령 박민수 차관 조기용 장관이 다 1960년생들이자 60년대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그 기성세대들이 지금 전공의하고 여러분들 의대생을 어떻게 다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너희들 함께 수련 특례도 적용하고 8월 달에 돌아올 수 기회를 주고 또 한 번 9월 달에 여러분들 돌아올 기회를 주니까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고. 그러니까 박민수 차관이나 조기용 장관을 보게 되면은 한국의 기성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팩트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정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완장을 찼으니까 우리가 힘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강자니까 우리가 결정한 것은 정의인 겁니다. 우리가 결정한 건 사실이고 우리가 결정한 것은 여러분들 진실이라고 이렇게 강변하는 겁니다. 착실하게 공부를 해온 전공의하고 여러분들 의대생들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추잡한 어른들이구나. 아니 그게 당신들이 사실이 아니잖아. 당신들이 진실이 아니잖아. 당신이 정의가 아니잖아. 그래도 뭡니까? 완장 찬 사람들 힘을 갖고 있으니까 아니야 까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그렇게 지금 계속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 선거는 어땠습니까? 선거 부정이 전부가 다 드러나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조작을 했는데 서울법대 출신 여러분들 선관위 사무총장 1959년생입니다. 2020년 4.15 총선의 권순일 1959년생 당시 검찰총장 지금 현직 대통령 1960년생 전부가 다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법관들 다 깔아뭉갠 거 아닙니까? 언론들 다 깔아뭉갠 거지 않습니까? 김대중 주필 같은 사람들 한마디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침묵한 거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담합을 한 거죠. 선거 부정 없다. 선거에 문제 없다.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나는 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돌아가니까 그냥 그런 길을 돌아가니까 그냥 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 판단이 무너져 가지고 이 거짓이 그냥 뭐죠 사실로 둔갑되는 것이 온 천하의 여러분들 이 횡행하게 된 그 비용을 필연적으로 치를 걸로 봅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오늘 안세영 선수 여러분들 문제를 보게 되면 제 눈에는 세 가지가 여러분들 트라이앵글 삼각형으로 그대로 선거 공정성 문제 의료 여러분들 사태 문제 안세영 여러분들 폭탄 발언 문제가 전부가 다 연결 똑같은 문제인 겁니다. 이 땅에는 지금 사실이 없는 겁니다. 완장을 찬 기성세대가 이야기하면 그게 사실인 겁니다. 이 땅에는 정의가 없는 겁니다. 완장을 차고 힘 있는 강자가 뭡니까 정의라고 하면 그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진실이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진실이 되고 우리 편이 진실이다 그러면 진실이 된 겁니다. 전부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도 침묵하고 언론도 침묵하고 대부분 어른들도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을 치르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보면 뭐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추잡한 어른들인 겁니다. 아주 지저분한 어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기회주의적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입 다물고 본인한테 피해 안 끼치도록 그냥 조용히 사는 겁니다. 안세영 선수가 굉장히 안 된 거죠. 그 거대한 악과 여러분들 맞붙어 가지고 혼자 이기기는 힘든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